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오늘은 주식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항상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지만은 어떤 리스크를 저는 고려하고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제가 투자한 종목들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지 모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걸 완벽한 조건에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걸 완벽한 조건에 찾을 수는 없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스크가 아예 없는 이제 그런 종목을 찾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일단은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리스크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크게 오른 상태여서 그런 거는 투자 또 시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셔야 될 거는 리스크는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감수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일단 이제 말씀드릴 게 패턴은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리스크를 생각하고 고려를 했는지. 일단 이제 보시면은 자, 트윈버드 공업, 이거는 초기 때부터 저 유튜브를 봐주시고 네이버 카페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투자했던 거를 기억하실 텐데, 작년에 제가 이제 회전을 2번 하면서 큰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저온 냉동고 관련주, 백신 유통 관련이죠.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초저온 냉동고가 있어야 유통이 가능한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시총은 되게 당시 시총은 굉장히 낮았지만은 제가 투자했을 때 굉장히 소형주 치고는 기술력이 괜찮다 싶어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한 계기가 일단은 낮은 시총, 그리고 항상 이제 염두하셔야 될 게 주가가 과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 제가 이제 투자했을 때가 이쯤이었어요. 폭등하기 전에 이쯤에 들어갔었는데 대략 한 600, 그러니까 600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한번 이렇게 전에 과열됐던 적이 있었고, 이제 그 전에는 500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600 정도면은 전혀 높은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 이렇게 폭등했을 때 대비해서 굉장히 진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위치여서,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이제 후에 이렇게 큰 상승을 따낼 수 있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주가가 과열되지 않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자, 일단은 그리고 회사 기반도 탄탄함. 원래는 이게 이제 이 종목이 가전 관련해서 이렇게 꾸준히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딱히 뭐 매출이 저조되거나 크게 이제 뭐 적자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존재 안 하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리스크는 저는 없다고 해서 판단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향후 이제 냉동고 관련해서 이제 화제가 되면은 이렇게 큰 상승을 될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도 리스크가 존재했죠. 어떤 리스크냐? 자, 일단은 화이자 백신이 타겟. 이때 이제 한창 화이자 백신이 꾸준히 이렇게 실험이 통과되고 있는 단계였고, 거의 뭐 90% 이상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이제 보급이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변수는 존재할 수 있겠죠. 어떤 변수냐면은 예를 들어 임상 실험 부작용,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초저온 냉동고가 이제 필요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이제 뉴스가 악재가 나오면은 충분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른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 없는 백신 나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초저온 냉동고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이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생각했을 때 유일한 리스크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를 제가 이제 강조 드린 이유가, 만약에 이제 이런 이유로 악재가 나와가지고 전혀 냉동고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500원가 이미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지 이미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고 들어간 거죠. 당연히 예를 들어 막 1500, 이때 주가였으면 상황이 전혀 달랐을 거예요. 1500이라면 저는 이미 들어갈 생각조차를 안 했을 거예요. 이미 주가가 과열돼 있고 그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죠. 다행히 이제 문제없이 백신이 이렇게 나오면서 부작용 없이 출시가 되면서 이렇게 보급이 되는 상황에 꾸준히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좋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존재했었다. 다만 이 리스크가 이익 대비 굉장히 낮고, 또 제 생각에 이제 이런 백신에 문제가 생길 리스크는 거의 뭐 5% 미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5%보다 더 낮을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승부를 걸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패턴은, 자, 피반 닷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355. 자, 피반 닷컴이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2018년도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2018년도니까 자 보시면은, 아니죠, 이 종목이 이제 2020년도, 제가 2020년도 착각했었네요. 2020년도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한번 크게 이렇게 상승장이 있었어요. 상승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후로 다시 이렇게 크게 또 폭락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미 이렇게 크게 오른 상황이면은 이런 부분,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요소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반이 탄탄했어요. 피반 닷컴, 이게 이제 기반 탄탄하고 시총 낮고 업무 체결도 상황 굿.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이제 괜찮았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높은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이제 좋은 요소가 있는 만큼 주가가 오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리스크를 또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완벽한 조건에 찾을 수 없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기반도 좋고 실적도 좋고 다른 부분도 좋은 요소가 워낙 많은데 이미 그만큼 주가가 오른 상황이어서 그런 이제 상황이 모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이미 이제 오리꼬미즘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서 그 주가가 적정한 위치지 않냐, 그런 이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미 주가가 오른 상황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리스크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자, 리얼월드. 이 종목은 작년에 제가 이제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은 반대로 기반이 기반이 전혀 안 좋은,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적자가 나면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로 정확히 잘 모르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이런 종목은 투자 대상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투기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아무래도 크겠죠.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황을 보고 투자를 하는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정황이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이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 뭐 약간 이제 이런 건 정황인데 풍기는 듯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사장이 SNS나 다른 걸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홍보하거나 갑자기 트위터를 계정을 만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향후 큰 이제 IR이 기다리는 경우도 제가 많이 목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정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올해부터 신사업 관련
런칭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무슨 큰 호재가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간 거죠. 아시다시피 이 리스크는 뭐냐, 만약에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졌을 때 기반이 전혀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리스크를 내가 안고 가고 있냐, 그 리스크를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거는 절대 쉬운 게 아니고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것도 유동적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자, 다음은 이제 어떤 이제 한 종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테마 관련해서인데, 자, 전체적으로 바이오, 게임 관련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이오는, 특히 바이오는 이제 기본적으로 임상 관련이죠. 그럼 이제 어떠냐, 임상이 통과 여부,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당연히 크게 오르거나 내리겠죠. 특히 이제 바이오는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이제 그 기업 실적 베이스가 임상 통과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임상이 이제 통과되고 판매 시작하면은 회사에 이제 크게 실적을 기여하면서 흑자화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안 되면은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또 게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리리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신규 게임이나 뭐 새로운 콘텐츠를 리리스를 하는데 이 내용이 안 좋거나 연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한 4년 정도 꾸준히 게임 관련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오늘 발표한 그런 이제 게임 종목이 있는데, 케이브라는, 제가 이것도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컨텐츠 관련해서 향후 기대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종목인데, 당연히 매수는 안 하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던 회사인데, 지금 이제 장외 거래를 보면은 3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20% 지금 하한가를 찍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케이브, 이게 이제 게임 관련 회사인데, 라이브 방송 어플 출시, 이게 이제 봄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대만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계속 기대감 유발, 그러니까 계속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료도 발표하면서 굉장히 큰 무슨 그런 어플이 출시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풍기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우라나이, 그러니까 점술 관련 해서 그냥 그런 관련 어플이었어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워낙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딱히 이제 이거 이외에 뭐 그런 요소 콘텐츠가 없고 그냥 단순히 점술, 대면으로 점수라는 그냥 그런 어플이에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애초에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크게 폭락하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특히 바이오, 게임은 이런 이제 리리스나 아니면은 임상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거를 항상 크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항상 전체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분명히 이제 리스크는 항상 존재, 내가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분할 매수, 아니면은 신용은 항상 제한적으로, 항상 그러니까 리스크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향후 단기적으로는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내가 사고 나서 그럴 경우에 내가 또 추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만들어 놓는 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편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리스크라는 거는 내가 뭔가 하나쯤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하는 분일수록 리스크는, 요소는 적게, 그러니까 그래도 요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초보자분들은 리스크 요소가 많은 종목에 올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는 경우를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위험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투기 종목, 특히 투기 종목인데 이런 거를 올인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식이 이제 한순간에 자산이 크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 배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항상 판단을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리스크 요소에 대해서 제가 과거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종목을 들어갔는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렸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도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생각나는 거 위주로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리스크 요소를 또 포함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부터 생각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